도창의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으로 계시며 1964년 이래 40여 년간 수필과 시 창작 활동에 전념해 오셨습니다. 도창의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잠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수필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수필, 한국 수필, 무엇이 문제가 될까? 평소 때 내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요. 수필 창작,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론과 실제가 겸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론 없는 실제가 있을 수가 없고 실제 없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론은 필요 없고 수필 창작이라는 실제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실제가 있다면 이론이 따라 붙는 겁니다. 어떻게 이론 없이 실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론이 있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수필가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필이 뭔가, 수필의 본질이 뭔가, 어떻게 써야 명수필인가,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어떤 창작이 발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필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론 공부를. 이런 그거 해서 뭐랍니까? 수필만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모르는 말씀이세요. 여기 있는 도창회도 수필의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고의 노력했는지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수필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수필 창작을 하는 수필가라면 수필 이론에 대한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필을 이론을 공부를 안 하고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써놓고 또 그 수필이 정말로 문학적인 수필인가 이걸 알지 못할 겁니다. 이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항상 함께 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필 창작을 할 때 이론을 뒷받침해서 쓰는 사람과 이론을 전혀 모르고 수필을 막연하게 쓰는 사람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는 이 수필가들은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맨 첫 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국 수필 문단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수필 문단 대단히 큽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지금 문협에 1800명이라는 수필가가 문협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문인협회 지방 지회의 수필가가 또 1800명이 있어요. 도합이면 36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수필 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3600명의 수필가가 우리 전체 수필 문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본인이 한국 수필 분과 회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고민되는 일이에요. 가령 우리 수필 문단의 침묵 이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필분과회장으로서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수필가들이 좋은 창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수필가들의 결속이죠. 이 두 가지 문제는 내가 수필분과 회장으로서요 책임으로서 마땅히 내가 수행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필 창작을, 좋은 수필을 쓰도록 창작하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마는 왕가가 우리 수필분과에서 수필가들에게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수필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내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수필가들이 써낸 수필이 많지만은 어떤 것이 좋은 수필인가를 몰라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도 모르면 내가 분과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좋은 수필을 발견해서 그것을 알리는 작업이, 회원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나한테 있다고 봐요. 수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수필을 알리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수필 문단에 세 개의 큰 협회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수필가협회이고, 또 하나는 수필진흥회이고, 또 하나는 수필문학가협회예요. 이 세 협회가 각각 1000명씩이라는 커다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수필가들이 서로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한 번도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우리 수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어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각각 활동을 하고 놀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한국 수필분과회장으로서 이 세 협회의 회장들을 만나서 반드시 침묵을 한번 도모해야 되겠다. 또 우리 수필 문단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을 제가 갖습니다. 우리 수필 문단이 똑바로 가자면 이 세 협회가 협조를 같이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많은 수필 분과회장이 있었지만도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수필 문단에 침묵을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요? 이 도창회가 수필 분과회장을 하는 동안에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기회를 반드시 한번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선생님은 연세가 69이십니다. 선생님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이거 참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요. 해는 서산해지는데 이 운명을 넘는데 갈 길은 많다. 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 나이가 10년이 있다면 80에 가까워집니다. 그때까지 내 세포가 장작을 하는데 과연 온전할지 문제예요. 시인 서정주 선생도 80이 못 돼서 내 세포가 죽어서 장작을 못 하더라고요. 나도 그때까지 내 세포가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명예를 떠나야 돼요. 돈도 떠나야 돼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창작으로 가야 됩니다. 권위도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창작에 매진을 해야 해요. 그동안 10년 동안에 몇 권의 수필책, 몇 권의 시집이 더 나올는지는 몰라도 또 썼다고 해도 그 중에 몇 편이 내 명작이 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작을 써야죠.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는 그렇게 창작 활동에만 오로지 매진한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집에서 따뜻한 방에다가 배를 붙이고 편안하게 창작을 안 할 것입니다. 각고를 치르면서 산속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명작을 쓸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남은 여생의 마지막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나는 천당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극락에 안 가도 돼요. 다만 내 정신적인 자산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뭐가 됐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숨을 거둘 때까지